네, 안녕하십니까. 방통위원장도 새로 선임되고 여러 가지 방송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 과거의 적폐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민원연의 우이창 대표님을 모시고서 대전 지역의 공영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 대표님, 뭐 페이스북에 쓰레기 집합소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의 분노 뭐 이런 네. 건데 왜 서울에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자꾸 대전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니까 언론 보도에도 그런 제목, 그런 류의 제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하필 대전이냐, 뭐 이런 제목들이. 이제 아마 대전 MBC 이진숙 사장이 대전으로 오게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정지환 KBS 총국장이 KBS 보도국장이 대전 총국장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MBC나 KBS에 대한 문제는 네네.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지역 대전 KBS나 대전 MBC에 대한 문제는 그러실 거예요. 다소, 다들 잘 다들 모르고 모르실, 계세요. 예. 모르실 텐데 아마 지금 매일 아침에 예. 매일 아침하고 점심 시간에 대전 MBC하고 대전 KBS 앞에 보면 그 1인 시위 하고 있는 거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서울에서는 이제 뭐 언론 적폐 청산이라고 해서 그간에 이제 전 정권에 부역했던 네. 인사들 또 공영방송을 또 무너뜨렸던 그런 인사들을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4명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4명이요? 네네. 네. 지금 이진숙 지금 대전 MBC 사장하고 네. 최근에 부임받아서 온 정지환 대전 KBS 총국장하고 총국장.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 MBC에 지금 현재 보도국장하는 예. 최혁재 보도국장, 그다음에 최재혁 보도국장, 네, 최재혁 보도국장. 예예. 그다음에 김원배 전 모건대 총장이 네. 예 지금 박문진 이사로 있는데 예. 예, 거기도 이제 청산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꼽혀서 4명이 지금 청산 대상으로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왜 청산 대상으로 꼽혀 있는가 이건 이제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지금 뭐 그러면 MBC 같은 경우는 지금 김장겸 사장이 네네. 좀 구체적으로 뭐 보도 지침을 내렸다거나 이전 정권에 대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랬죠. 뭐 보도를 좀 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든가 네. 뭐 KBS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보도적인 네. 보도했던. 네. 그럼 지금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우선 뭐 이진숙 사장 예. 누구인가 좀 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많은 90년대 이후에 언론을 접해봤던 사람들은 아마 이진숙 그러면 누구인지 아마 딱 알아차릴 겁니다. 87년도에 MBC 기자로 입사해서 1991년도에 걸프전쟁 때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 생활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막 전장을 누비는 종군 기자. 험한 일을 했네요. 예, 종군 기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던 많은 기자를 꿈꿨던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게 이제 이진숙 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기자가 돼야 되겠다. 저렇게 훌륭한 기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죠. 뭐 영어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뭐 이제 걸프전 종군 기자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2010년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김재철 사장이 오고 홍보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MB 정권 때네요. 네, MB 정권 때 네. 소위 낙하산 인사였던 김재철 사장의 대변인 역할, 입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수많은 후배 기자들이 이제 징계를 당할 때 주도했던 인물로 이렇게 이제 꼽혀서 후배들이
이제 싫어하는 기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MB 정권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MBC 사장도 또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죠? 예. 세 명이 했죠 그때. 예예예. 또 한 명은 국회의원 됐어요 거기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여기서 출마를 했었다가 다시 서울로 예. 송파로 갔었던. 네. 그래서 세 명이 응모를 했는데 안광한 씨가 이제 네. 사장이 됐고 그 보도본부장으로 이제 우리 이진숙 지금 현 대전 MBC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2015년에 대전으로 이렇게 오게 된 인물인데 대전으로 오게 될 때도 이제 그 사장 경쟁을 했었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대전 MBC 사장으로 오면서 차기 MBC 사장을 노리고 있었던 그런 예. 오면서 이제 좀 일화가 있죠. 당시에 이제 김창옥 대전 MBC 사장이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네. 네. 원래 우리 이진숙 사장이 가야 될 자리는 제주 MBC 사장이었습니다. 제주 MBC 안 가신다고 네. 버티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창옥 그때 김재철 사장이 있는 상황이었던 예, 거죠? 예. 예. 그때 이제 안광한 안광한 사장, 예. 바뀔 때죠. 그래서 이제 여기 김창옥 대전 MBC 사장이 제주 MBC 사장으로 가고 빈자리에 이제 우리 이진숙 사장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예. 김창옥 사장이 네네. 운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잘못 전파돼서. 그럴 잘 갔어. 잘 갔다고 제대로 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된다고? 사실은 그 김창옥 사장이 아나운서 출신인데 아나운서 출신이 지역 MBC 사장으로 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임기를 또 연장됐죠? 네, 연장됐잖아요. 예. 이제 제주 MBC 사장으로 가면서 다시 3년 예. 더 했으니까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진숙 사장이 어떤 그간에 대전 MBC까지 오기까지의 네.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한 거죠? 이제 지금 그 후배 기자들이 그 이진숙 사장 물러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네. 그 서울에서 이제 그 후배 기자들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거 말고도 대전에 와가지고 그 개인의 방송으로 장악을 했다. 이게 이제 이게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방송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그 제가 그 대전 MBC 노조 그 지부의 민실이 그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2015년에 네. 대전 MBC 사장으로 오고 나서 갑자기 중독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지역 뉴스에서요? 예예. 그래서 뭐 갑자기 요르단 취재를 간다. 골프전도 아닌데.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뭐 대전 충남 백제 문화유적, 뭐 유네스코 지정 뭐 이거와 관련해서 뭐 취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요르단 취재 가고 그 다음에 이라크 외무장관을 그때 당시 최혁재 앵커가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서울하고 이게 2015년인데요. 그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아랍 문화제 이걸 이제 예. 대전 MBC가 직접 또 가가지고 취재도 하고 뭐 이런 그 아랍 전문 예, 예. 지역 방송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도대체 알자지라 방송이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발음이 좀 그래요. 예. 알자지라. 일단 지역 방송에서 네. 다루기 드문 아랍 쪽 기획이나 취재들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2016년에 그 이진숙 사장이 직접 그 이집트 대통령과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네.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대전 MBC 취재 제작 인력 10명이 서울까지 출장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역국에서는 그 취재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10명이 한꺼번에 막 서울 가가지고 근데 그 정도 갖고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국제 감각도 키우고 그렇죠. 전국적인 토픽을 만들어내는 데 의미는 있지 않나. 근데 그 과거의 행적이 더 나쁜 거 아닐까요? 아니 과거의 행적도 괜찮아요? 그랬고요. 아니 네. 과거의 행적도 뭐 저 서울에서 예. 후배 기자들 징계할 때 앞장섰던 것도 그렇고 뭐 이건 이제 그 아랍 관련 뉴스뿐만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이제
뭐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총회 참석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또 기자들 데려가서 자기가 연설하는 장면, 자기가 또 직접 자사 방송에 때 인터뷰하는 장면 이런 게 이제 뭐 아침 방송의 사적 사용, 사유화를 한 거네요. 그렇죠, 사적 사유화죠. 뭐 그래서 네. 이런 걸 리포터로 이제 막 보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2017년 1월달에 이제 서울에서 예. 그 막내 기자들이 이제 그 유튜브로 뭐 그 반성문 쓰고 막 이랬을 때 전국에 있는 그 MBC 선배 기자들이 또 유튜브에다가 또 이렇게 뭐 찍어서 이제 격려해서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전에서는 이교선 기자하고 2명이 참가했는데 네. 그거 하자마자 이제 징계에 올렸고요. 그게 이제 바로 전국 지역 MBC에서 최초로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서울에서 하던 일을 지역에 와서 그렇죠. 징계를 한 거네요. 근데 이제 더 웃겼던 게 그 이교성 기자가 때 7분 지각을 했는데 7분 지각 가지고 이제 징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취재계획서 미제출 이런 이유로 이제 감봉 1개월 이게 이제 중징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취재계획서 했다가 미제출로 인해서 예. 1개월 감봉. 그렇죠. 뭐 7분 지각, 뭐 취재계획서 미제출 이런 걸로 이제 잘못은 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그게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예.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그 아마 MBC 노조가 왜 바깥으로 나왔는가라고 하는 예. 그런 행사를 이제 이 대전 충남 민원연이 주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 대전 MBC가 옛날에는 어떤 시민단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기자가 전화도 하고 카메라도 오고 이랬는데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MBC가 취재를 온 적이 없다. 현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현재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작년 11월 1일 날 대전에서 처음으로 그 촛불 집회가 네.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대략 한 3,000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하다가 예, 예.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 예. 큰 도로 4차선인가요? 예. 6차선 도로를 예, 예. 막고서 했었죠. 예. 그 이전에 그 MB 정부 때 광우병 파동. 광우병 파동 때 이후에 네. 근데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작년 11월 1일인데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그런 집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MBC만 당시 취재 안 하고 보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진숙 사장이 버티고 있었던 그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원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원래 아니고도- 보도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보도국장은 사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사장의 어떤 그런 방침, 지시 그런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현 보도국장도 적폐청산 대상에 이렇게 명단에 올라가게 된 것도 네. 아마 그런 것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진숙 사장 퇴진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노조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아주 차고도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내부 문제에 가깝네요. 예, 시민들이나 뭐 시청자들이 직접 공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뭐 특히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진숙 사장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뭐 본인의 어떤 다음 행보를 위한 아니면 정권에 빌붙어서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그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근데 예.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 내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예. 뭐 기자들 징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내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보도에 있어서 뭐 아랍 뉴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혹은 시민사회 영역의 뉴스가 안 나온다든가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MBC가 있어야 될 이유나 혹은 KBS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대전 MBC가 있어요. 대전 MBC이기 때문에 예. 존재해야 되는 거고 대전에 있는 지역 뉴스를 혹은 지역의 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 지역 언론 창달에 뭐 그렇게 목표가 거기 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쟤네 방송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그 지역 방송이 갖는 공정성, 공영성 뭐 이런 것들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이제 방송법에서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든지 제작의 자율성 보장 이런 것들도 명시돼 있지만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지역 방송이 갖는 가치 중에 하나다. 이것들을 구현하지 못하면 지역 방송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관심사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량을 늘린다든가 혹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방송법에도 위배되는 사례가 있고. 근데 너무 점잖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MBC가 공영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저기 뭐 운영에 대해서 그 경영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미디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경쟁 구도로 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사실 대전 MBC 경영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을 강화하다 보니 이런 어떤 공영적 보도 이런 거에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건 아닐까요, 혹시나? 그렇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방송법에도 일정 부분 지역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역에 있는 뭐 TJB든 MBC든 돈을 벌려면 지역 뉴스 안 하는 게 근본인 겁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거를 그냥 중계해서 중계 수수료만 받아도 큰 이득인데 근데 이제 정해져 있죠. 몇 퍼센트 이상은 로컬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공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의 그 방송 시스템을 공영방송 시스템이 아니라 차라리 MBC를 놔주면 상관이 없지만 독립해서 일반 사적으로 민간 방송 영역으로 가라. 놔주면 상관없는데 지금 그러면 망하면 돼요. 묶어놓고 어려우니까 저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핑계인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최대 광고주가 누구냐고 지역에서. 그랬더니 대전 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그 연계되다 보니 이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덜 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지금 또 이제 정지원 총국장이 지금 KBS 이제 반대를 하는데 사실 MBC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MBC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정지원 총국장 오면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정지원 총국장을 반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왜요? 예, 이진숙 사장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진숙 사장은 대전하고 아무 관계없는 연고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정지현 총국장은 충남고등학교 출신이고 대전에 요즘 잘 나가는 고등학교 중고 충남고등학교 출신이고 네. 그 아마 그 뭐 환영 현수막도 봤을 건데 그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 뭐 검사장 2명이나 되고 그렇죠. 또 뭐야 우리 참모총장까지 됐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리 동네 사람인데라고 하는 조금 우리 선배인데. 네, 좀 관대한 게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아직 뭐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반대해야 되나. 근데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거 가지고 지금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 충청 출신 몇 명이서 이번에 뭐 입각을 했다든가 뭐 출세를 했다든가 이런 게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인가 이게 저는 정지현 국장도 충남고등학교 나왔을 뿐이지 여태까지 다 서울서 살았고 집도 서울이고 동물에는 나오나요 그 양반? 아니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지 이 정지현 총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이 우리 정 국장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관심 대상이 됐던 거는 2014년 세월호 세월호가 아니라 저기 그 뭐죠? 최순실 보도가 나면서 이제 그 관심도가 갑자기 높아져.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한겨레 신문이 최순실 관련 보도를 해서 특종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KBS 기자들이 이거 우리 취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간부 회의에 들어가니까 최순실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KBS 거기만 기자- 아니고 모든 언론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SBS도 그렇고 조선 TV조선도 그렇고 뭐 전부 그렇지는 다.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KBS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그거야 뭐 예를 들면 뭐 TV조선이든 예. 이런 그 종편에서야 그건 뭐 사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KBS 안 하니까 그 기자협회장이 이거 최순실 관련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취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이제 우리 정지현 국장이 네. 최순실이 박 대통령 측근이라는 증거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럼 어떤 지위에 있었죠? 보도국장이었습니까? 보도국장이. 보도국장. 네. 네. 증거 있어? 우리가 꼭 뭐 한겨레 신문 따라가야 돼? 뭐 이런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묵살을 시켰다는 거죠. 그 뒤로도 한 달 동안 KBS가 거의 최순실 보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기자협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자협회 정상화를 위한 간부들 모임을 또 KBS 내부에서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주축이- 그 뭐냐면은 네. 그렇게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 끝났으면은 같이 가야지 이제. 왜 여기로 와가지고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이 가라는 거지. 같이 예, 따라서. 뭐 그렇게 순수하면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기자협회 정상화 뭐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이제 기자협회를 탄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KBS 기자가 기자협회부에다가 네. 기고를 합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정상화 무슨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비판하는. 그러니까 그 기자를 제주총국으로 발령을 내요. 네. 그게 이제 바로 그걸 주도했던 게 우리 지금 그 정지환 국장이 주도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정현 청와대 수석하고 그 예전에 네. 김시곤 그 KBS 보도국장하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전화를 했다는 거 잊혀진 사람. 이제 청와대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니까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아이고 우리 VIP가 그 뉴스를 다 봤는데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정현 홍보수석이었나? 그렇죠. 네. 홍보수석이었을 당시 2014년도에 그 녹취록이 나중에 2016년에 해서 이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 기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징계를 내리고 이랬던 게 이제 바로 우리 정지환 자기 총장. 예.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적어도 지역 방송이 가져야 될 공정성을 과연 정지환 국장이 예를 들어서 수행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부분이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저는 근데 그 양반들은 의리는 있네요. 자기가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꽂아주긴 하네요. 정확한 지역에서 조사 피난차가 아니고 일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네. 잠시 숨어 있다가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뭐 퇴진 운동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다들 내부에서도 예. 저 외부에서도 퇴진 운동 하고 있는데 걱정은 이게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걱정이에요. 지금 9월 26일 오는 9월 26일이 대전 MBC 창사 53주년입니다. 네. 53주년인데 대전 MBC 노조에서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창사 53주년 기념사를 이진숙한테 듣고 싶지는 않다. 그 이전에 퇴진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목표입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은 시청자들한테 민원연 나서서 네. 기념식 할 때 네. TV를 꺼버리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든지 뭐 이렇게 시민 운동을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오늘 다른 때보다 굉장히 지금 강하게 전문이라서 그쪽에. 예. 근데 어쨌든 서울의 뭐 김장겸 사장이나 고영주 KBS 사장이나 혹은 이진숙 사장이나 뭐 대전 KBS 총국장이야 임명권자가 뭐 사장이 네. 사장이 바뀌면 뭐 바뀔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스스로 그만둘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큰 고민이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사장이나 혹은 뭐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해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예. 다만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진숙 사장이 내년 초까지인데 임기가 네. 그 이전에 어쨌든 좀 물러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예. 충청도 사람들이 좀 찔깁니다. 예. 징해요? 예, 좀 길게 갑니다. 예. 예. 지금 벌써 1인 시위가 3개월째 지금 대전 MBC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인 시위 1개월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 거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좀 찔기다. 저는 그 일단 김장겸 사장 거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임기는 2020년까지 돼 있는데 네네. 이제 오늘쯤 아마 노조에서 저 총파업 네네. 예, 들어갈 거고. 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총파업 상태에서 네. 김장겸 사장이 얼마나 버틸까?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네. 바뀌고 전체적인 그 검찰이나 이런 조직들이 이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저는 버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이게 지금 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예, 지금 뭐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 고대영 예. 사장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계속 물러나라고는 하지만 임기가 끝나는데 이제 MBC 사장이 지금 2020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뭐 사장 된 지 몇 개월 안 된 상태니까. 근데 지금 그냥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보수 진영에서는 최후의 보루를 MBC에 두겠다. MBC를 거점 삼아서 예. 뭐 끝까지 항전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자리 주겠다 이런 건가요, 나중에? 주겠다는 모르겠는데 항전해라. 어쨌든 예. 뭐 버텨보겠다라고 버텨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MBC 노조가 파업까지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강수를 쓴 그렇죠. 거거든요. 예. 강수를 쓴 거기 때문에 좀 그 결말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 해결되려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부에서 싸우고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싸워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옛날 그 정현주 사장 추천해듯이 막 알람을 기관을 합니다. 동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싸우고 외부에 있는 시청자들이 결합을 해주면 좀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부 구성원이. 이건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네. 내부에서 싸우지 않으면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미디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전에 MBC나 KBS 예전만큼 관심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MBC 뉴스 시청률 3% 나왔잖아요. 예, MBC 뉴스 아니어도 볼 뉴스 많고 예능 많고 이게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환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MBC의 그 구성원들이 뭐 같이 싸워주세요 이것보다는 좀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거는 예, 지금 우리가 그간 잘못했으니 예. 예, 한번 깊은 반성과 함께 예, 같이 싸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MBC 대전 MBC 노조도 이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반성문을 좀 써야 되고 네. 지금 반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반성문을 끊임없이 제출해라. 네.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신뢰를 쌓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거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사실 지금 KBS 신뢰도가 계속 1등을 하다가 2010년 초반부터 떨어지게 해서 지금 3등입니다. 예. MBC는 지금 신뢰도가 지금 10등 아래입니다. 이거 다시 싸울리려면 보통 반성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언론 관련돼서.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원연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질곡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언론 발전을 했는데 지역을 언론을 바로 지키는 일에 더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야 되나요? 예, 예, 또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이게 결말이 한번 중요해가지고. 징하잖아요,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